안녕하세요. 연세의대 산부인과 이준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분만 전후 만성골반통에 관한 내용입니다. 산과와 관련된 만성골반통은 크게 low back pain and disc disease, pregnancy related pelvic joint pain, hip pain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임신과 관련된 변화를 살펴보면 자궁이 커짐에 따라 보상 기전으로 로어 백은 로도시스가 심해지고 넥은 포워드 플렉션을 보이며 숄더는 다운워드 무브먼트를 보입니다. 그 외에도 럼바스파인의 anterior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의 관절이 이완되고 sacroiliac joint와 symphysis pubis의 와이드닝 및 모빌리티의 증가를 보이며 vaginal lengthening, widening, relaxation도 관찰됩니다. 또한 fluid retention도 보이고 릴렉슨의 증가로 connective tissue strength가 감소하며 진통과 분만으로 인해 mechanical trauma에 의한 변화도 있습니다. 먼저 low back pain 및 disc disease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이크롬 위쪽의 럼바 페인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low back pain은 임신과 연관된 웨이스트의 포워드 플렉션에 의해 악화되며 럼바 페인의 ROM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 원인으로는 자세의 변화, 근육의 약화, 관절의 이완, facet joint irritation, fluid retention 등의 물리적인 요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임신 중 low back pain은 럼바 페인의 통증이 특징적이며 특히 L4, L5 레벨의 페인을 가장 많이 호소합니다. 통증 양상은 비임신 시와 다르지 않습니다. 포워드 플렉션에 의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스파인의 무브먼트가 제한되게 됩니다. 진통 분만 중 유락시얼 아네스테지아가 롱텀 백페인을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80에서 95%에서 분만 후 저절로 호전됩니다. 예후에 있어서 BMI가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니지먼트로는 임산부에게 로우 힐 슈즈를 신도록 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며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할 경우에는 허리를 이용하지 말고 허벅지와 무릎을 이용해서 허리를 계속 스트레이트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의자에 앉았을 때는 허리 보조 쿠션을 이용하고 옆으로 자는 경우에는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것이 로우백 페인에 도움이 되며 통증 부위는 히트, 콜드, 마사지 등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멀티모달 어프로치로 레스트, 엑서사이즈, 컴플리멘트 메디슨 및 아세타미노펜 같은 메디케이션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스크 허니에이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스크 허니에이션이 임신 중 백페인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정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통증이 있거나 신경학적 증상이 진행하는 경우, 블래더나 바울의 디스펑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중이라도 디스크 서저리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디스크 허니에이션이 있어도 경막의 마취나 척수 마취는 컨트라인디케이션이 아니며 시세리안 섹션은 산과적 적응증이 있을 때만 시행하게 됩니다. 산과 관련된 만성골반통의 두 번째 카테고리로 Pregnancy Related Pelvic Joint Pain이 있습니다. 크게 pelvic girdle pain과 diastatic symphysis pubi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니 펠비스는 세이크롬과 콕시스로 이어진 스파인의 펠빅 리전과 일리움, 이스키움, 퓨빅 본으로 연결되는 펠빅 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펠빅 거들 페인은 일리악 크레스트와 세이크로일리악 조인트 부위의 글루티어 폴드 사이의 통증을 말하는데 이는 심피시 퓨비스 통증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프레그넌시, 트라우마, 아스라이티스와 연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신 중이든 진통 중이든 혹은 분만 후든 어느 때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프레벌런스는 20%이며 큐뮬러티브 인시던스는 49%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5에서 8%에서는 매우 심한 증상이나 장애를 호소하고 7%에서는 분만하고 3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위험인자로는 이전 임신에서 펠빅 거들 페인이나 로우백 페인이 있었던 경우, 펠빅 에어리어에 트라우마를 받았던 경우, 임신 중에 몹시 힘이 드는 일을 한 경우, 가산부, BMI가 높았던 경우, 진통 중 에비덕션을 심하게 했던 경우, 관절에 하이퍼모빌리티가 있는 경우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단을 위해서는 심텀 사인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groin, hip, suprapubic area, lower back 및 일리아 크레스트에서 글루티어 폴드 사이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고 걷거나 침대에서 몸을 돌릴 때 악화되고 쉬면 증상이 완화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groin, thigh, inner leg 쪽으로 뻗치는 통증이 주요 증상입니다. 사인으로는 waddling gait, sacroiliac joint나 symphysis pubis의 tenderness, Patrick's favor sign, Trendelenburg sign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증상만으로도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진단은 sacroiliac joint involvement를 알아보기 위해서 posterior pelvic pain provocation test를 시행하거나 Patrick's favor sign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또한 symphysis pubis involvement를 알아보기 위해서 direct palpation, modified Trendelenburg sign, active straight leg raising test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pain provocation test의 sensitivity, specificity는 강의록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산부 스스로 테스트해보는 자가진단 방법도 그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질환을 룰아웃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얼트라사운드, MRI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펠빅 거들 페인의 감별 진단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여러 질환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강의록을 참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펠빅 거들 페인의 치료로 첫 번째는 데일리 액티비티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즉, 통증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활동을 피하고 스쿼팅, strenuous exercise, prolonged standing, lifting and carrying, stepping, twisting movement, vacuum cleaning and stretching exercise 같은 것들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앉아있는 것이 좋고 잘 때 다리 사이에 베개를 넣고 눕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날제식스로 아세타미노펜은 임신 중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 근이완제인 사이클로벤자프린이나 코데인 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equipment나 specific exercise가 필요한 경우 또는 다른 질환을 감별해야 하는 경우에는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 리퍼도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분만 시점을 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유도분만으로 조금 일찍 분만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과적 적응증에 따른 것이 추천됩니다. 분만 방법으로는 대부분 질식 자연 분만을 시행하지만 에비덕션이 심하게 제한된 경우에는 시제리안 섹션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분만 이후에는 베드레스트를 시행하며 이 경우에 스롬보프로필락시스를 고려해야 합니다. 엔세이드나 코데인 같은 진통제를 주기적으로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보통 분만 후
6에서 12주 내에 회복되며 1%에서는 24개월까지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음 임신 시 재발률은 68%, 85%로 꽤 흔한 편이라 하겠습니다. 나쁜 예와 연관된 위험인자는 프로보케이션 테스트에서 양성이 여러 개 나온 경우, 모빌리티 인덱스가 낮은 경우, 다분만부, 나이가 많은 경우, 통증의 강도가 심했던 경우, 이른 임신 주수부터 통증이 발생한 경우, 럼바 페인과 펠빅 페인이 같이 온 경우 등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표는 로우백 페인과 펠빅 거들 페인을 구별하는 포인트, 팁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강의록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Pregnancy-related pelvic joint pain의 두 번째로 Diastasis of symphysis pubis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symphysis pubis 간격은 정상적으로 4에서 5mm 정도이며 임신 중에는 2에서 3mm 정도 증가합니다. 10mm 이상 벌어진 경우는 비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시던스는 300분만에서 3만 분만당 한 케이스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non-traumatic 원인으로 질식반분만이나 피탈 헤드가 펠빅 리가먼트에 압력을 가해서 발생합니다. 트라우마틱 원인도 물론 있습니다. 역시 진단으로 심텀 사인이 중요한데 심피시스 퓨비스의 통증을 호소하며 웨이트 베어링이나 세퍼레이션 레그 자세를 취할 때 악화되는 특징을 호소합니다. 레그 에비덕션이 제한되거나 와들링 게이트 양상을 보이는 경우 의심할 수 있고 플라밍고 포지션으로 서 있기 어렵습니다. 10에서 13mm 이상 벌어진 심피시스 퓨비스 세퍼레이션을 엑스레이로 확인한다면 진단할 수도 있고 초음파나 MR 스캔도 도움이 됩니다. 치료로는 bed rest, analgesia, activity restriction, pelvic binder, physical therapy 등의 컨서브티브 매니지먼트가 주를 이룹니다. 다만 심한 케이스에서는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다음 임신을 위한 상담에서는 50%의 리커런스를 보이나 이것이 C색의 적응증은 아니라고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과와 관련된 만성 골반통 중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힙 페인입니다. 먼저 Transient Osteoporosis of Hip입니다. 호르몬 체인지에 대한 심한 반응으로 인해 피머의 어퍼 포션에서 temporary bone loss가 발생하는 것으로 self-limited, reversible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좋아지다가 6에서 12개월이면 완전히 회복됩니다. 위험한 합병증으로는 힙 프랙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관절 통증은 갑자기 시작할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신체 검진에서는 패시브 에비덕션과 로테이션 시에 통증을 호소하고 움직임이 제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질환을 룰아웃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CT, 본스캔, MR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아날제틱스, 웨이트 베어링 리스트릭션, 피지오테라피 등이 있습니다. 오스테오네크로시스는 피모럴 헤드의 에이바스큘러 네크로시스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행하게 되면 articular surface가 콜랩스되고 퇴행성 관절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hormonal change, femoral joint injury로 인해 femoral head의 blood flow가 불충분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점점 증가하는 통증을 특징적으로 하고 엑스레이, CT, 본스캔, MR 등이 진단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웨이트 베어링을 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만 전후 만성골반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임신과 관련된 body weight, shape, 호르몬의 변화를 잘 이해해야 하며 아날섹스로 임신 중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세타미노펜입니다. 로우백 페인의 원인으로는 디스크 헤르니에이션보다는 미케니컬 팩터가 훨씬 중요하며 펠빅 조인트 페인은 주로 컨서버티브 매니지먼트로 좋아집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